자, 오늘도 그런 주제 하나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제목, 속력 또는 일의 문장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속력이라는 주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면 이 속력을 어떤 걸로 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선생님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총처럼 생겼는데요. 이 스피드건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자동차 그 속도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서 만든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쪽으로 또 발전하다 보니까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얼마나 빨리 던지는지도 이 기계로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오늘 속력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직접 뭐 재보진 않겠지만 속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끝장낼 개념 첫 번째 바로 속력에 대한 문장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제별로 이제 봤을 때 일에 대한 문장제도 크게 한번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잡아보고요. 그 외에도 농도라든지 그렇게 몇 가지 또 부속된 주제들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 문제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자,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개념부터 체크하자. 우리가 방정식 때도 이미 사실은 상당 부분 겹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등식을 할 때는 좀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개념 잡으시고요. 자, 이것이 이제 방정식하고 달리 부등식의 어떤 활용 문제로 가게 되면 기호라든지 아니면 답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방정식하고는 좀 차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속력 문제를 다룰 때는요. 뭐니 해도 이것부터 먼저 떠올리셔야겠죠. 자, 속 기억나실 겁니다. 속력이다라고 한다는 거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스피드건으로 봤던 거 생각을 해보면 이 속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공식은 저절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속력이다라고 한다는 건 달려간 또 걸은 거리에서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단위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갔느냐 그걸 따져봐서 얼마나 빠르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요 그림 그린 게 바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관계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처럼 우리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하고 이렇게 식으로 봤을 땐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입장에서는 직접 못 구하면 속력분의 거리로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만약 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럼 시간이 넘어가서 둘이 속력과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 바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렇게 곱하기 관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방정식 같으면 등호가 되었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등호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A 시간 내에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모두 합했을 때 바로 그 A 시간과 같은 게 아니라 A 시간 이내에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때 뭘 사용하느냐? 바로 시간을 바로 못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다라는 요 간접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문제를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속력에 대한 것들은 저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등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요.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갔을 때보다 1km 더 먼 길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도 좀 이렇게 먼 느낌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자, 이것이 1km가 더 멀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 놓습니다. 자, 내려올 때는요, 속력이 달라졌습니다. 시속 3km로 걸어서요. 5시간 이내로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걸린 시간이 5시간 아니고요. 5시간 이내라는 것에서 바로 부등식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올라갈 때 요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로 잡는다면 자, 내려올 때는요, Y 킬로미터 이렇게 따로 잡을 필요가 없겠죠. 이것보다 1킬로미터만 더
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k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시간 이내라는 것이 바로 부등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이내라고 얘기하면 5시간까지 포함해서 그거보다는 더 짧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상했던 것처럼 시간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대신에 우리가 어떤 걸?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이 시속 4km였고요. 올라갈 때 거리는 xkm로 잡아놨죠. 자, 잘 챙겨 놓으면 그대로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내려올 때는요. 내려올 때 속력 바로 시속 3km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력이 바뀌었고요. 거리도 바뀌었습니다. x 플러스 1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이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잘 만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면 되겠죠? 자, 분모에 4와 3이 있기 때문에요. 양변에 12로 여러분들 곱해주시면 여기 12 곱하면 약분해서 3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12 곱하면 약분해서 4를 분자에 곱하게 되겠죠. 자,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을 거고요. 자, 5에도 역시 12를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3x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이렇게 곱하면 60 이렇게 나오죠. 동류항 정리하면 7x고요. 4는 넘어가서 빼지게 되겠죠. 자, 56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결국 양변을 7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좌변에 x만 남게 되고요. 7, 8, 56이니까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박트 그러나 답을 쓸 때는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활용 문제의 답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여러분 요령이 뭐냐면 마지막 문장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8km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km까지라고 여러분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8km 왜냐면 문장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아주 가벼운 우리 속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애초 개념에 잡았던 것처럼 양쪽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좌변이 시간이면 우변도 시간이어야 되고요. 좌변이 만약에 거리였다면 우변도 거리여야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말로 먼저 식을 잡아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거속식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한 개만 들은 좀 아쉽습니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A 도시에서 20km 떨어진 B 도시까지 가는데 그랬습니다. 아까는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간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요. 20k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문제에 쓰여진 조건들 하나씩 뽑아냅니다. 자, 처음에는 자전거로 시속 15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거기서부터 속력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 산은 아니지만 아까랑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이 구간에서는요. 시속 15km로 속력을 갖고요. 나머지는 속력이 바뀌어서 시속 5km다라는 거 조건이 바뀌었고요. 자, 이랬더니 전체적으로 몇 시간 안에 도착했느냐? 바로 3시간 이내로 도착하였다. 자, 자전거가 고장난 곳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A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시간 이내라고 말했다는 이 부분에서 바로 부등식이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면 3시간 이내, 그럼 여기가 시간이면 여기도 시간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구간에서 갈 수 있는 시간 더하기 나머지 구간에서 생기는 시간. 그거 두 개를 더했더니 3시간보다 같거나 작아야겠다. 시간과 시간이 비교 대상으로 동등하게 와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거저줄 리가 없죠. 그쵸? 자, 거, 시, 소 역시 시간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역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속력 바로 15km/s였으니까요. 15 적어주시고요. 자, x가 바로 뭐였냐면 A 도시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그걸 우리가 아까 x로 잡기로 했었죠. 바로 그것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에서 속력, 바로 시속 5km니까요. 속력 자리에 5를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잘하셔야죠. 자, 바로 뭐냐? 전체가 20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거리는 20에서 x만큼 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리에다가 여러분들이 20-x로 잘 적어주시면 이 시간 더하기 이 시간은 바로 3시간 이내입니다. 자, 조심할 건 여기가 시간이면 시속과 또 맞아줘야 돼요. 만약 여기가 시속이 아니라 분속이었다면 이걸 또 분으로 여러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단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자, 이제 부등식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15랑 5가 있기 때문에요. 뭘로 한번 양변을 곱해볼까요? 15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여러분들이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항에다 곱하면 x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 15를 전체적으로 곱하면 약분해서 3이 분자에 곱해지게 되겠죠. 분자 전체가 20-x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15는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자, 3 곱하기 15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괄호 풀어볼게요. x 더하기 60 마이너스 3x가 여기는 45 되겠죠. 4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x 마이너스 3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되겠고요. 45에 60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빼기 60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긴장 x만 남기려면 바로 음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의 부등호 방향이 바로 그 순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5니까요. 결국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지만 자, 우리가 답을 할 때는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문장 읽어보세요. 자전거가 고장난 곳은 요 A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하여라. 바로 그 키로수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요곳 이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몇 킬로미터 이상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키로수만 여러분이 적어주셔도 되겠어요. 자, 답할 때는요. 2분의 15km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5 나누기 2 하셔서 7.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수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소수로 표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딱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에는요. 소수를 고쳐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어떤 분수는 유한소수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하분수로 여러분이 표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7.5km 또는 2분의 15km 바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속력에 관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문자와 식 파트에 방정식하고 부등식 보시면요. 사실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이제 속력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농도 문제가 좀 있었죠. 이 농도 문제 좀 어렵게 시작하면 막 끝간데 없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농도 문제 아직 여러분 책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아주 쉽고 간단한 것들만 농도 문제는 살짝 이제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농도 공부를 할 때는 이 농도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소금물 얘기를 드는데요. 소금이 녹아있는 물에 소금이 녹아있을 때 소금물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농도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비율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율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다루어지겠죠. 자, 문제 실제로 보면서 선생님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5%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5%의 소금물 하고요. 이게 이제 그림이니까요. 9%의 소금물을 섞어서 어떻게 됐냐면 6% 이상의, 자, 그냥이 아니고요. 6% 이상의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계획인 거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걸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럴 때 그러면 5%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하로 넣어야 하는지 구하라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 x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5%의 소금물의 양을 바로 xg으로 잡아야 될 거고요. 그럼 9%의 소금물의 양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y라고 하지 말고요. 이 부등식에서 문자 두 개 있는 거 우리가 다루기 어렵죠. 우리 중학생들은. 요 300g이었다는 사실 이용하세요. 얘네 둘이 더해서 300이 되어야 돼요. 이 300은 딱 정해진 거니까요. 이상 이하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300에서 x만큼 뺀 것이 바로 9%의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소금물에 대한 이 농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 전체의 양이 있어요. 지금 소금물이라고만 적을게요. 소금물 전체 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걸 백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바로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5%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나타낸다면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걸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소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금을 구할 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지만 농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농도라고 한다면 소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분모했던 소금물은 분자 소금물이 되는 거고요. 자, 분자했던 100은 넘어가서 분모로 가겠죠.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바로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른 게 변해도요. 여기 있던 소금의 양하고요.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은 더했을 때 여기에 소금의 양으로 쏙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거리와 거리를 비교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했더니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의 소금물 얼마입니까? 우리 Xg으로 뒀죠. 자, 전체 Xg에서 100분의 농도 5%. 자, 요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소금의 양이라는 겁니다. 전체에서 요거 차지하는 게 바로 소금의 양. 첫 번째. 거기다가 더하기. 자, 300 마이너스 X. 자, 두 번째 소금물 전체에서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의 소금물의 소금의 양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300 곱하기 100분의 6을 했을 때 이 소금물 양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소금의 양보다는 이쪽이 더 많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분모의 모든 항이 지금 다 모든 항이 분모의 100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100을 먼저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0을 다 곱하면 여긴 다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분자만 계산하면 OX. 자, 여기는 9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자, 여기는 63, 18이니까 1800 이렇게 우변이 남게 되겠죠. 자, 5x 더하기 39, 27이니까 2700 마이너스 9x는 1800 이상. 자, 동량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4x는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700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90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음수 나왔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되겠죠. 자, 900을 여러분들이 4로 나누어 주시면 4, 2, 8, 4, 2, 8 역시 마지막 5, 4, 20 딱 떨어지게 되겠죠. 225기 때문에요. 자, 결국 X는 225 이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마지막 문장에서 5%의 소금물을 몇 그램 이하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답을 적을 때는 225g 단위까지 밝혀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속력에 이어서 우리가 농도까지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속력하고 농도 같은 경우는 확실한 기억해야 되는 공식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속력에 관계된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했었는데요. 자,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히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콩지는 아니지만 자, 콩지야. 너 여기 이렇게 생긴 독에다가 물을 좀 넣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하루에 이걸 다 채우면 좋지만 너무 큰 독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었는데 자, 이 물을 꽉 채울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총 5일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콩지가 하루 동안에는 얼마만큼 채웠을까요? 자, 이 물통 전체를 우리가 한 통이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하루 동안은요. 전체를 5등분 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등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요만큼이 아마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냐, 몇 통이냐면요. 전체가 한 통이기 때문에 결국 이 5일을 나눴을 때 5분의 1통이 바로 하루에 한 일의 양일 거예요. 자, 만약에 콩지가 3일 동안 일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5분의 1통,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한 일을 3일 동안 했기 때문에요. 결국 5분의 3만큼 채워 넣게 되겠죠.
자,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의 양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전체 일, 전체를 다 했을 때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전체 일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통 하나를 다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것에다가 뭐 사람 수를 곱하든지 아니 날짜 수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 양들을 계산해 내는 거예요. 자, 실제 문제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접목시키면 더 좋을 텐데요. 개념 확인 문제 네 번째 한번 가보죠. 자, 학교 정원의 연못을 청소하는데, 자, 학교 정원의 연못을 청소하는 일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하면 10일이 걸렸고요. 거기서 여자 한 명이 혼자서 하면 15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남녀를 합해서 7명이 이제 당번이 됐나 봐요. 연못 청소 당번이 돼서 함께 일을 해서 이틀 안에 2일 이내에 이 청소를 마치려고 한다고 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남자 한 명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통 한 통을 채우는데 10일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남자 한 명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는요. 10분의 1만큼 일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1번은 남자 혼자서 하게 되면 10분의 1만큼 일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자 한 명입니다. 여자 한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얼마만큼 했을까요? 혼자서 하면 15일이 걸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15로 나누었을 때 그만큼 이 여학생이 혼자 했을 때의 일의 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남자 수를요. X명이라고 했을 때 자, 총 7명이라고 했잖아요. 7명 중 남자는 최소 몇 명이 있어야지만 이틀 안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럼 남자의 수, 여자의 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명 중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총 여학생 수는요. 7-X명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뭘 비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을 텐데요. 전체 일의 완성이 바로 1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팀들이 일을 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분의 1만큼 일하는데요. 몇 사람? X명이죠. 그러면 X만큼 계산할 거고요. 거기서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일할 거예요. 2도 곱하겠죠. 자, 그 일의 양하고요. 자, 또 여학생들도 일을 할 건데 15분의 1만큼 한 사람이 일을 했어요. 자, 몇 명이 이제 일을 했냐면 7-X명만큼 일을 했고요. 자,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까지 곱해주시면 이렇게 일한 전체 양이 바로 전체 일을 완성하고 남는다면 바로 이틀 이내에 끝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것만큼 곱하기로 여러분 나타내주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보니까 10과 15가 여러분들 분모에 있기 때문에요. 뭘 곱하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 30을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약분해서 3이 남을 거니까 2, 3은 6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30을 곱하면 15랑 약분하면 2가 남을 거예요. 2, 2, 4. 그래서 7-x랑 곱하기 하게 될 겁니다. 조심, 여기도 곱하셔야 돼요. 자, 1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자, 괄호도 풀겠습니다. 7, 4, 28 마이너스 4x는 3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6x 빼기 4x 하면 2x 되겠고요. 자, 30 빼기 28 될 겁니다. 그럼 2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양수니까요. 부동호 방향 안 변해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x가 뭐였냐면요. 남학생의 수였습니다. 남학생이요. 한 명이어도 되고요. 그보다 많아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최소 몇 명이냐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최소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뭐 한 명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이 마지막 문장에도 어울리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뭔가 주어지면 그 힌트를요. 그 하나가, 개체 하나가 하루 동안 또는 뭐 1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주어지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속력 그리고 크게 뭐 농도, 일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주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뛰어넘기. 오늘은요, 선생님이 1문제 아까 막 풀었으니까 그거랑 연관된 문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자, 1문제 중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자, 필수 문제 1번. 자, 물탱크에 수도관 A, B를 사용하여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문제는 연못 청소를 뭐 남학생과 여학생 이렇게 청소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있는데 물 한 통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관 A, B, 사람 대신 이 수도관이 있는 겁니다. 자, A 수도관으로는 6분이 걸리고요. B 수도관으로는 12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얘 혼자서 하면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하게 되면 1분 동안에 일을 얼마만큼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A는 1분에 얼마만큼? 한 통을 6분 만에 채웠으니까 1분에는 6분의 1만큼 채우게 될 겁니다. 자, B 수도관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 단위 시간, 우리 하루가 아니라 분 단위로 갔으니까 1분이 될 거고요. 한 통을 채우는데 12분이 걸렸기 때문에 12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도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A와 B 수도관을 번갈아 사용해서, 자, 동시에 사용하진 않고요. 번갈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0분 이내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10분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물을 모두 받으려고 할 때 일 하나를 다 채우는 거죠. 자, A 수도관으로 받은 시간은 몇 분 이상인지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10분 동안 이제 10분 이내로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수도관으로 받는 것은 일단 X분이라고 먼저 물었으니까 우리가 X분이라고 잡아 놓겠습니다. 자, 그럼 B 수도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제 기준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걸 여기다 옮겨 볼까요? 요건 X분 동안 받게 되고요. 자, 10분에서 그 X분만큼은 여러분들 빼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 일을 한 거랑 비교해 볼 겁니다. 자, 다 받았을 때 한 통 받고 뭐 넘치는 건 상관없겠죠. 최소한 한 통은 다 받아야 되는 건데요. 자, A가 했을 때 그 일의 능력과 B가 했을 때 일의 양 다 합해서 한 통 채우고 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10분 이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6분의 1만큼 일할 건데 X분만큼 일할 거예요. 1분의 요만큼 일하니까 시간을 곱해주시면 A 수도관이 채운 양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B 수도관도 1분에는 12분의 1만큼 하는데요. 자, 시간이 10-X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전부 다 분으로 다 맞췄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통을 채우고 넘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야지만 10분 이내에 받는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X 묻는 대로 부등식을 세웠기 때문에요. 이제 이 부등식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누가 있나요? 6과 12가 있죠. 최소 공배수 12로 곱하면 되겠죠? 여기를 12를 곱하면 약분해서 2x가 될 거고요. 여기는 12 곱하면 10 마이너스 x 분자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자, 2x 더하기 10 마이너스 x가 12보다 크거나 같죠? 자, x만 남게 되겠네요. 자, 10 넘어가면 12 빼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 수도관으로 받은 시간은 몇 분 이상이어야 되느냐? 바로 2분 이상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물통을 다 채울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받은 시간은 몇 분 이상인지 구하여라. 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단위만 밝혀서 2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한 문제 아까랑 연결을 해서 뭐 이제 날짜와 또는 시간, 분 이렇게 단위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일 해봤으니까요. 이제 농도를 다시 한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금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문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6%의 소금물 200g에 그랬어요. 자, 200g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도는 16%다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더 넣으려고 해요. 자, 소금 아마 이제 이따 볼 텐데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Xg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소금을 더 넣어서 근데 넣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농도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20%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소금의 양은 몇 그램 이상을 하게 되면 넣으면 넣을수록 더 짜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비교하면 되겠구나. 자, 2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농도로 비교를 하셔도 되겠고요. 자, 농도로 비교하게 되면 2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농도를 우변에다 놨기 때문에요. 좌변에도 농도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농도를 계산하려면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 바로 백분율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럼 전체 양은 어떻게 될까요? 200에다가 x를 더 더한 것만큼이 될 테니까요. 200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소금의 양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일단 소금이 들어있었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200에서 전체 100분의 16만큼 차지하는 그 소금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x를 더 더해서 소금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농도를 가지고 계산은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게 약분이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러면 200 더하기 x 계산하면 32 더하기 x. 자, 얘가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00분의 20 이렇게 하면 5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넘길게요. 그러면 32 더하기 x가 5분의 1 곱하기 200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5를 좀 곱해보죠. 자, 그럼 여기는 32 곱하기 5 하게 되면 5, 20, 16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5를 곱해서 바로 그냥 200 더하기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동량 정리해 볼까요? 4x 이렇게 될 거고요. 동량 정리하면 40 이렇게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자, 정답은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요. 몇 그램 이상인지 구하여라. 바로 10g 이상이다. 답은 10g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도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자신이 붙으셨나요? 속력으로 한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속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속력 문제 2개 준비했는데요. 자, 같은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형은 동쪽으로, 동생은 서쪽으로 이랬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동서남북, 뭐 이쪽을 동쪽이라 해보죠, 뭐. 자, 그러면 400m per 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300m per 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차이가요, 2.1km 이상 떨어지려면 최소한 몇 분이 지나야 하는지 구하여라. 자, 요 시간을 우리가 X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km 이상 그랬는데 미터랑 킬로미터랑 좀 맞춰야 되겠죠? 이쪽을 우리가 미터로 고칠게요. 그러면 210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것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세울 거니까요.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해서 전체 거리가 바로 요것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거시속. 시간과 속력을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x분, x분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2개 곱하면 400x, 요거 2개 곱하면 300x로 되어서 거리와 거리를 더했더니 이 거리 이상이 된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700x는 2100 이상, 7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바로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3분이 지나야 된다. 최소한 3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만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양쪽에 똑같은 것들이 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었고요. 자, 뭐 속력 문제 내친 김에 4번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좀 말이 긴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자, 친구의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영우가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시속 40km로 처음에 이제 이동을 했고요. 올 때는 좀 급해서 이렇게 좀 빨리 이동했나 봐요. 자, 책 보는데 2.5시간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만에 돌아와야 될까요? 약속 시간 3시간 남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3시간보다는 얘가 이내로 와야지만 이 친구와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약속 장소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요 거리는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x 킬로미터라고 잡았다면 자,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 더한 게 그럼 여러분 거리랑 거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시간을 비교해야죠. 여기가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간 더하기 시간 했더니 요 시간 이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자, 시간 아까 속력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0분의 x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x 하나 나오겠죠. 자, 하나 잊지 말 것. 가운데 우리가 2.5시간도요. 여러분 책 보는 시간으로 소요됐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요. 요거 빼먹어서 잘못된 오답을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지막 더하기 2.5까지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갈 때 서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돌아올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책 보는 시간이 바로 3시간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전체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수항을 넘겨서 계산을 좀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0분의 x 더하기 60분의 x는 계산하면 일단 0.5까지 나오죠. 자, 근데 여기도 분수 계수를 갖고 있고요. 여기 상수는 또 소수기 때문에요. 하나하나씩 한번 처리해 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10을 각각마다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는 10 곱하면 약분해서 4분의 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6분의 x 이렇게 되고요. 여기 10 곱하면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12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12를 곱하면 여기는 3x, 여기는 2x, 여기는 12 곱하면 6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5x가 6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요. 양변을 5로 나누어 주시면 바로 x는 12 이하이다 이런 말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부등식의 해에 따라서요. 오늘의 정답 마지막은요. 바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면 되는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래요. 바로 12km 이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뭐 이내까지 붙여도 괜찮고요. 이미 문장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2km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양쪽의 단위가 같도록 시간이면 시간으로, 거리면 거리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수경쌤의 팁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A시간 이내인 경우 바로 시간 더하기 시간은 A시간 이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의 완성은요. 일의 완성에 소요되는 날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한 다음에 일한 날짜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금물의 농도도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